안녕하십니까.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바뀐 재료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, PC가 좀 약간 틀려서 그거를 복원한 게 틀려가지고 원 문제랑 똑같이 이렇게 거의 뭐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업에 반영을 해야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추후 문제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방향을 잡아야 돼. 수업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PC 재복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것도 해야 되고, 또 카페 개편 작업도 하고, 그 정회원으로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느라고 이제 일주일 소비를 할 겁니다. 그래서 28일까지만 제가 그 특별회원을 이렇게 해드리고, 29일부터는 빨리 개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정의원으로 바꾸고 개편 작업해서 4월 1일부터 또 하면은 150일을 딱 하는 겁니다. 여기 숫자 써 있는 거, 이게 150일 있잖아요. 이게 4월 1일부터 계산되는 거니까 30일씩 하면은 이게 몇 달이에요? 5개월입니다. 5개월 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딱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 9월 달까지인가? 9월 달까지 수업을 듣고 10월 1일부터 또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죠. 근데 저 강철산 팀 채팅방에 여기 좀 친한 분들도 있고 합격자분도 있고 하는데 섞여 있는데,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분이 좀 잘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좀 너무 좀 안타까운데, 한번 이분의 내용이 꼭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중요한 요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서로 의견 나누고, 이 산업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, 아니면 저 작업 방법을 좀 달리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지금 보니까, 자, PLC를 헤맸다. 근데 이분이 2일차 시험을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2일차 봤는데, 글쎄, 그, PLC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그, 강철산 그 초급자 문제 이렇게 내드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, 그 타임 차트만 보려고 하지 말고, 그 동작사항 써놓은 게 있어요. 사항. 요거를 그 동작 설명이라고 하죠. 또 동작 설명이라고도 하는데, 이 한글로 써놓은 거 요거 중요하거든요. 요거를 좀 잘 읽어보고, 요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써놓는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좀 이해하는 것, 이게 중요합니다. 타임 차트만 보고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. 하지 말고요. 거기 문구들 있잖아요. 문구들을 잘, 제가 좀 신경 써서 쓰거든요. 아니, 이거 미쳤다고 제가 이거를 쓰겠습니까? 근데 이 동작사항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걸 통해서 PLC 제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. 이해를 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요 동작사항을 좀 잘 보고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. 연습. 타임 차트는 봐야 되지. 이건 봐야 되지만 동작사항도 같이 중요하다. 동작사항.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보면은 뭐 학원이나 이렇게 보면은요, 동작사항을 그냥 대충 뭐 간단하게 몇 줄 써놓고서 그냥 뭐 1촌 1초프 뭐 이렇게 써놓고 뭐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간단하게 써놓다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쫙 써놓잖아. 짧게 써놓는데,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, 그 그러니까 전기 제어에 맞는 동작을 써놓는다고. 이게 일반 동작이 아니라고요. 일반 동작이 아니고, 제가 그 PLC에다 동작상 써놓는 건요, 전기 제어에 관련된 거, 시험에 나오는 전기 그 PLC 제어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.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고, 이렇게 제가 이제 써놓는 건데, 그걸 잘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요거 이해하고, 타임 차트 두 개를 잘 이해를 하게끔 하는 거고, 자꾸 해서 하게 되면은, PLC가 좀 헤매지는 않습니다.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겁니다. 그래서, 요렇게 헤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,
타임 차트만 보고 뭐 그 동작 간단하게 써 있는 거 그거 보면 안 돼. 그거 보지 말고 그 강제살에 있는 거 있잖아. 동작사항하고 동작 설명 써놓은 거를 그거 잘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시험을 딱딱딱 보고서 이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. 그거는 공부할 때 타임 차트만 보지 말라 얘기야. 그래서 그 동작사항을 잘 읽어보고 하도록 하십시오. 가끔가다 제가 이제 오타 나서 좀 틀리고 하는 것들은 지적해 주시면 이제 오타 고치면 되니까. 그리고 일본에 20P 단자대 중 나사가 안 빠지더니 몇 번 하다가 다른 곳으로 돌려 작업했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, 그 제어함에 보면은 그 위에 제어함에 보면은 요 단자대 있잖아. 이렇게 요 20P, 4P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예요. 이거 20P 단자대 여기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충전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충전 드라이버에 그 십자 팁 있지 않습니까? 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게 딱 맞아야 돼요. 맞아야 되고, 또 두 번째는 충전 드라이버의 토크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문제겠죠? 그렇죠? 그래서 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은 이 십자 팁 있잖아. 십자 팁을 좀 바꿔 보십시오. 십자 팁이 딱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잘 풀리는 팁이 있어요. 아무 팁이나 사용하면 안 돼. 십자 팁을 이렇게 그 공부상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 단자대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야 돼. 딱 맞아야 되고, 또 토크를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. 토크를 너무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면 안 되겠죠? 적당한 토크를 해야 됩니다. 저는 이제 아임사 거 있잖아. 그거 가지고 쓰는데, 뭐 그게 조금 느려.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거 뭐 사용해서 하라고 그러는데, 이 토크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. 20P 단자대 같은 경우는 토크를 약간 올려야 됩니다. 약간 올려야 되면은 뭐 한 최소 3에서 5 정도까지 이렇게 토크를 올리더라. 아임사 기준입니다. 그 딱 해서 보면은 잘 풀어지는 토크가 있어요. 그래서 팁하고 십자 팁하고 토크 조절을 좀 잘해서 이렇게 하시고요. 아무래도 새 나사니까, 새 제품이니까 좀 잘 안 풀려. 안 풀린다라는 것도 있고, 또 안 조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그래서 토크 조절과 십자 팁으로 이거를 조절을 해서 잘 하십시오. 그래도 뭐 이게 뭐 불량이 나가지고 안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분처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에 이렇게 보면 16P가 아니고 14P죠. 14핀. 14핀입니다. 14핀의 13번 단자를 체결하는 순간 박살이 나서, 그 14핀 같은 경우에는요, 뭐 1, 2, 3, 4, 5, 6, 7, 8, 그리고 9, 10, 11, 12 있고요. 여기가 13이에요. 13번. 요 코일, 여기 14번이 있는데, 요 14번하고 요 13번 있지 않습니까? 요거 그 코일 하는데 요게 좀 잘 많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 토크를 지금 3번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3번으로 하지 말고요. 저는 아임사 같은 거, 아임사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1, 2에다 놓습니다. 1, 2. 그러니까 조일 때는 1, 2에다 놓습니다. 그래야지만이, 이게 조여집니다. 그러니까, 14핀 같은 경우에는 조일 때는, 토크를 1, 2에다 놓고, 풀 때는, 뭐, 3 이상으로 풀어도 됩니다. 그러니까, 풀 때, 조일 때 토크가 다르다, 얘기요. 그죠? PLC도 마찬가지입니다. PLC도, 충전 드라이버로 조인다고 그러면 그 팁이 중요합니다. 십자 팁. 그 충전 드라이버 십자 팁이 좀 좁아야 돼요. 얘는 이렇게 좁으면 날렵하고 딱 맞는 게 있어요. 십자 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거를 해서 조일 때는 1, 2에다 놓고서 조여야지만이 그 PLC 단자가 안 부서집니다. 그 날개도 안 부서지고. 근데 이게 이 볼이 넓어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. 그런 것들은 그
헛돌고 잘못하면 그 옆에 날개가 있잖아. 부서지지. 그래서 여기가 부서져서 그래. 여기가 돌리다가 요 양쪽이 부서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조일 때는 14핀 같은 경우에는 1, 2에다 놓으시면 돼요. 14핀. 풀 때는 3 이상 해서 풀어도 돼요. 3 정도 이렇게 해서 푸시고 약간 높이고 풀 때는 나사를 풀 때는 약간 높여도 됩니다. 근데 조일 때는 풀어놨던 걸 조이는 거니까 이거는 잘 돌아가요. 그래서 풀 때는 좀 이게 새 거니까 잘 안 풀리잖아. 그러니까 3 정도 놓고서 이렇게 풀고 조일 때는 2로 놓고서 조여도 됩니다. 그렇게 하시고요. 근데 이거 14핀이야. 근데 12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이건 틀립니다. 그리고 8P 같은 거 타이머 소켓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단자대 여기서 말하는 20P 단자대 말하는 겁니다. 이런 거 20P 단자대 같은 것들은 얘네들은 풀 때 있잖아. 풀 때 토크를 3으로 해놓으면 뭐 4, 5 정도 높여야 됩니다. 토크를 풀 때입니다. 풀 때. 그러면 조일 때도 뭐 한 3 정도 이렇게 놓고 달라요. 네. 14P는 좀 약해요. 그렇지만 나머지 12P, 8P, 20P는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잘 안 풀어져. 그러니까 토크를 풀 때는 조금 높이고 조일 때도 뭐 3 이상으로 해도 됩니다. 얘네들은. 그렇지만 PLC라든가 PLC 단자대나 14P는 조일 때는 좀 약하게 놔야 됩니다. 조일 때. 풀 때는 뭐 3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조일 때는 좀 약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14핀이 좀 자꾸 고장 납니다.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마그넷 소켓도 나사가 안 빠진다 그랬는데 마그넷 소켓은 12P입니다. 12P 소켓인데 EOCR라고 MC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요런 거 나사가 잘 안 빠지면 새 거니까 빡빡합니다. 그럼 토크를 4에서 5 정도 이렇게 놓고 풀도록 하십시오. 풀 때는 토크가 4에서 5 정도 놓고 조일 때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조여도 됩니다. 얘는 나사가 단단해가지고 그러는데 3 정도 놓던지 약하게 조일 때는 이렇게 3 정도 놓고 이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TV1 단자대도 20P랑 똑같아요. 20P 단자대랑 똑같으니까 풀 때는 4, 5 정도 놓고 조일 때는 뭐 3 정도 놓고 아니면 4, 5로 그냥 조여도 됩니다. 예,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그 TV 단자대는 단단합니다. 얘는 단단하니까 뭐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14핀만 요것만 톡 조일 때 토크를 1에서 2 정도 놓으라 이 얘기야. 이런 것들도 좀 잘 해서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뭐 지금 이분께서는 공단 관계자에게 그러니까 산업혁과 공단 그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메인 감독관이거든. 그 산업혁과 공단 위원인데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옛날에 감독관이었다고. 그리고 뭐 검사위원회에서 2명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감독관이 된 거지.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 공단 관계자한테 말을 해도 새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.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능사 제어판이 나왔다는 거. 원래 그 전기기능장 그 하파는 여기가 이제 450이고 여기 500이죠? 500 밀입니다. 밀리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기능사 제한 하파는 조금 작죠.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시험장이 기능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31일까지 본대.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기능사를 보는데 기능사 시험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네, 그런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좀 쟤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이게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한 거지. 뭐 어떻게 할 수 있어? 빨리 바꿔야지 뭐.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건데.
단자대 및 소켓 여외부는 꽁쳐 가봐야 되겠습니까? 14핀을 많이 합니다. 14핀. 옛날에 14핀하고 14핀 소켓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그 퓨즈 홀더 같은 거, 퓨즈 홀더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다음에 시험 보면 되니까, 응? 가져가서 또 그걸 가지고서 쓰면 되니까, 그죠? 네, 그래서 꽁쳐가 봐야 되겠다 하는 거잖아. 여유분이 있잖아. 하나씩 더 주잖아. 14핀도 더 주나 뭐 그럴 거야.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꽁쳐 가져가서 이제 다음에 시험 때 사용하면 되는 거지.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뭐. 그 똑같은 거 그거 있잖아.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연습하고 새 제품으로 연습을 하고 단자들 그 소켓이나 단자대 여유분 있잖아. 그걸 똑같은 거를 갖다 구입을 한다고.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? 구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시험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있잖아요. 그 재료 뭐 공수하면은 그거 어떤 것이나 이제 제가 올려드릴게요. 그럼 구입하면 되지. 이거 똑같은 거 구입해가지고 연습하고 가져가서 몰래 숨겨놨다가 쓰면 되지 뭘. 파손되면 쓰면 되지 뭐. 여러분 그렇잖아. 그렇게 하면 되죠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그죠? 네, 그래서 제가 한번 공수해보고 봐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똑같은 거를 써서 그러는데 막 이분들 그냥 속상해서 지금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얘기하는 거야.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속상하지 뭐.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셔서 잘 쉬시다가 31일까지 쉬시다가 4월 1일부터 이제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실 때 이제 시골에서 공사 작업 그 배선 안 틀리게 좀 딸딸딸 외워서 시간 내 하면 되잖아. 그걸 그렇게 틀리나 모르겠어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맞게 이렇게 잘 하시고, 그 다음에 PLC도 공부하는 방법이 타임 차트만 이렇게 대충 봐서 자기 생각을 막 가미를 하더라니까. 그러지 말고 동작상하고 타임 차트를 잘 두 개를 비교를 해봐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. 동작을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풀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연습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십시오. 예. 이 시험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이래요. 근데 시험을 많이 본 사람은 알고 있어. 예. 이 팁하고 그 다음에 이 토크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. 예. 그리고 뭐 그 손드라이버인가 그 드라이버 조그마한 거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. 이런 분들은 조심할 게, 이분들은 접촉 불량이 많이 일어나. 이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손이 아프니까 덜 돌아가서 이게 접촉 불량 나니까 나중에 단자대를 어떻게 해야 돼? 전부 다 소켓이나 단자대를 충전 드라이버로 막 다 조여야 돼. 하나씩. 그런 시간이 또 별도로 필요하다고. 왜냐면 손톱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리다 보면은 접촉 불량이 될 수가 있어. 접촉 불량으로 많이 떨어져요. 그렇게 하다 보면. 그러다 보니까 충전 드라이버로 다 하나씩 일일이 조여야 된다니까.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거야. 그거 사용하면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가벼우니까 손이 뭐 덜 아프거든. 이게 돌리니까 손이 아프다고. 연습이 많이 되면 또 그 숙달 되면 또 괜찮지.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해서 하시고요. 전공이나 내선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은요, 그 만드는 사람들은 손 드라이버 안 돌립니다. 충전 드라이버 사용합니다. 아셨죠?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는 좀 일 좀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